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니까 그동안은 쉽게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것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죠. 야, 그래,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시험 준비하는 이런 학생처럼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책 보고 공부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든 또 집안 일을 하든 또 직장에서의 자기 사업, 자기 일이 있죠. 자기 직업, 직장에서의 일이든 시간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자는 뜻입니다. 제가 하루하루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루 종일 시험생들 공부하듯이 무슨 이 나이에 막 공부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알고들 계시죠?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한 시간들이 얼마나 내게 많은 도움을 주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지내왔던 것보다 2시간, 3시간을 더 알차게 지내. 이렇게 이것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시간이 흘러보면 아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을 해버리고 허비해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죠. 이미 지나간 시간 되돌아옵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이미 지나간 거는 되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순간순간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것 또한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시간이에요. 한 권의 책을 읽는 대신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으로 이 시간의 소중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빈둥거리지 말고 항상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 활용의 그 중요성은 직장에서의 그 일이나 공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 공부하듯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알고들 계시죠? 또 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취미생활 있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참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말이죠. 취미생활을 비롯한 각종 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놀 때는 또 노는데 열중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에게 당신 게으릅니다. 왜 이렇게 게으르냐? 게으르다고 말하면 화를 낼 거예요, 아마. 게으른 사람에게 당연히 게으르니까 게으르다고 말했는데 아마 게으르다 그러면 화를 낼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에게 더욱 뒤처지기만 할 뿐이에요. 게으름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보세요.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내 인생을 과연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그렇죠? 또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왜 남한테 맡겨요? 왜 남이 대신 살아줍니까? 아깝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즐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 한 번뿐인 이 재미있는 세상을, 인생을 왜 남이 대신 살아주길 바란단 말입니까? 정말 그거야말로 게으른 사람이죠. 내 인생, 이 아까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남들이 살아줍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발자취,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평생 걸어온 이 길, 인생의 지도예요. 인생의 지도는 내가 그려 나갑니다. 그렇죠? 당연히 내가 그린 거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 여러분들의 발자취, 여러분들의 지도, 여러분들이 그린 거예요. 누가 그려준 거 아닙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 지도인데 이왕이면 남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 지도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당연히 생길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 그렇다면 의욕도 없고 귀찮고 내 몸 힘들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고 싶고 게으른 마음만 머릿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힐링 가족분들 모두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냈으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직장에서든 또 가정주부분들 또 집에서든 또 애를 키우시는 분들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 또한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고 저만 잘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일심동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가는 분들이에요. 자, 우리의 지금 공동 목표가 뭐죠?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경제학 석사, 박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학술적으로 뭘 풀어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보다 먼저 돈 굴리는 방법을 배우고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30년 전부터 주식과 부동산에 돈을 투자를 하면서 저는 은행에 돈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은행에 돈을 넣을 때는 생활비 정도만 있는 거지 그 외에 좀 큰 돈은 항상 주식과 부동산에 묻어놨었습니다.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전세 살아본 적이 없어요. 월세만 살았어요. 월세 살면서 전세 만약에 1억이다 말씀을 드렸죠. 연 4%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목돈을 넣는 것보다는 월세 있으면서 연 4% 이상의 수익을 얻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뭐하러 연 4%에 묻어둡니까? 그러니 월세만 살았죠. 그리고 계속 집을 사 모으면서 네 번째 집을 살 때 그때 내 집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내가 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저는 월세 안 넣습니다. 연 4% 이익을 보면서 왜 월세 넣습니까? 전세를 넣고 목돈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10몇 %의 수익이 나오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번 12월 말에 수익률을 보고 대강 짐작은 했지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어요. 역시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이런 종목들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니까 서서히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가장 오래되신 분들 저와 함께 5년째 돼갑니다. 이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2022년도처럼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률이 지금 100%에서 다시 70%, 60% 수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투자하신 지 이제 몇 달 됐고 1년 되신 분들은 갑자기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투자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3, 4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 수익률이 줄어들 뿐이지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함께 꾸준히 가다 보면 우리 모두 다 노후 대비 성공할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두 힐링 가족분들 모두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